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호주 출신의 아샤 크레이머는 엄마가 이혼을 한 후 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간호사였던 엄마가 주로 호주 원주민이 사는 외진 지역에서 일을 하셨는데 여러 민족이 함께 살면서 문화 충돌이 벌어지는 약간은 위험한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고 해요. 고등학생이 된 그녀는 영리하고 입담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요. 트렌드 세터라고 불릴 정도로 앞서가는 또 독특한 멋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엔 마사지 치료를 공부하면서 구직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호주를 벗어나고 싶은 꿈은 계속됩니다. 그러던 2011년 6월 드디어 아샤는 친언니 겐시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결심하게 돼요. 이곳 또한 백인, 흑인, 아시아인, 라틴계까지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녀는 분명 잘 적응해서 살아가리란 희망에 부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이민 생활. 아샤는 같은 혼혈인의 자신과 공통점이 많은 남자친구 자마이 게이를 만났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마이의 가족들까지 만나며 두 사람은 미래를 함께 꿈꾸게 되죠. 2013년엔 동거를 시작했고요. 거의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2015년 9월쯤에 아샤는 전과 달리 밖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 말수도 부쩍이나 줄었어요. 자신도 그런 모습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아샤는 그 언니 겐시의 생일 겸 LA 여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인간관계도 회복을 하고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줄 알았던 여행입니다. 그녀는 운전면허까지 땄어요. 그래서 직접 차를 몰고 LA로 향하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여행이 시작되자 같이 길을 떠났던 그 남자친구에겐 굉장히 냉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설레야 하던 모습과 좀 반대였죠. 며칠 후에 결국 언니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샤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우울한 모드로 빠져들게 돼요. 사실 그녀 가장 가까이서 아샤를 지켜봤던 남자친구 눈에는 특히 이번 LA 여행 이후에 더 이러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사람의 태도가 변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샤는 식욕이 없다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으니까 점점 야유어 같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남자친구가 곰곰이 생각을 한 끝에 아샤가 임신을 계속 시도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저렇게 힘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샤의 어린 시절 그 친구인 셀리가 호주에서 놀러 온다라는 연락을 받게 돼요. 근데 아샤의 행동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내 집에 셀리가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죠. 결국 예정대로 셀리가 방문을 했고 남자친구까지 해서 3명이 한 집에 머물면서 같이 장도 보고 도시 관광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셀리 또한 아샤가 어딘가 어릴 적과는 많이 변해 있다라는 걸 눈치챘죠. 분명 활발하고 농담도 잘하던 아이였는데요. 셀리는 얘가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로움에 저렇게 우울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셀리가 우연히 남자친구와 따로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샤의 상태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판단을 했고 정신 상담사를 만나보게 하자라는 걸 제안하게 됩니다. 아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샤도 그러겠다라고 했고 이 주말이 지나 병원이 문을 여는 월요일에 예약을 잡아둡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자마이가 자고 있던 와중에 아샤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막 흐느끼면서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면서 이제껏 그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고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가 막 괴성을 지르고 잠에서 깨는 일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이상한 건 이게 다가 아니었죠. 주말 낮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말수가 별로 없이 조용히 있던 아시아가 갑자기 어깨를 떨구더니 손가락을 크게 벌려요. 그리고 막 친구들 앞에서 막 손목을 막 비트는 막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 왜 그래? 라는 친구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남자친구와 셀리가 교대로 그녀 옆에 붙어 있으면서 상황을 체크합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세 사람은 아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 갔죠. 식욕이 없대요. 거의 수저를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시아가 갑자기 호주에 있는 엄마를 너무 부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결국 대충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아시아는 엄마에게 통화를 하는 듯 전화를 걸어요. 근데 그게 엄마가 아닙니다. 아시아는 911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내 끊어버려요. 근데 이 전화를 받은 911 측에서는 그냥 있을 수 없죠. 긴급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시아는 그 전화를 받고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며칠간 그녀의 상황이 굉장히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던 남자친구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문을 연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응급실에 아시아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휠체어에 앉아서 힘없이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자리에 일어나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를 막 세워서 타려고 하죠. 다행히 남자친구가 그녀를 찾아서 쫓아왔고 발견을 했고 경찰까지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로서는 아시아의 상태가 정신적으로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5150 홀드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자 특별 감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손목에 일단 수갑을 차게 돼요. 그리고 아시아는 남자친구와 경찰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돌아가죠. 병원에 갔더니 상태가 더 좋지 않아요. 막 침대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이건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시아가? 의사는 그녀가 지금 정신병과 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말했고요. 곧이어서 정신과 관련 사회복지사가 아시아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아는요, 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 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결코 정상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행동들을 막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갑자기 행동을 정지하더니 상담사에게 말했죠. 제가 이웃집에 사는 남자 에디라고 있는데 그 남자의 옛날 여자친구 조이를 죽였어요. 아시아의 정신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안정했고 자해 가능성마저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상담사는 그녀에게 진정제만 처방을 해줬고 내일 다른 전문 정신기관에 가봐야 한다고 조언하고는 이 특별 감시 조치를 해제시키죠. 퇴원 후에 집으로 돌아간 아시아. 뜬금없이 남자친구한테 너 몰래 바람을 피웠다 라는 당황스러운 고백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처럼 옆집 그 남자의 전 여자친구 조이를 내가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사실 운전 중에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계속 변덕스럽고 황당한 이야기들, 정말 위험한 행동까지. 이게 밤새 이어지니까 같이 있던 남자친구와 셀리마저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인 2015년 9월 21일 아시아를 밤새 걱정하던 남자친구와 셀리가 뭔가 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 같이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길을 나서게 되는데 이때 이웃집에 살던 에디도 출발을 하려던 세 명을 목격하게 되죠. 해안가를 따라서 막 운전을 하고 공기를 마시던 세 사람이 보니까 아시아가 또 어제와 달리 좀 온순해져 있어요. 잠시나마 안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하려고 작은 식당에 들르게 되죠. 아샤는 여전히 입맛이 없다면서 주문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마이와 셀리는 막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둘의 대화를 듣던 아샤가 갑자기 흐느낍니다. 그러더니 웃어요. 남자친구하고 셀리는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불안한 상황이다 싶어서 대충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죠. 계산을 하기 직전 셀리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서는데 아샤가 따라 나섭니다. 남자친구 자마이는 식당에서 나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샤가 걱정되었는지 다시 나와서 식당 앞으로 걸어가는데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는 셀리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에게 물었죠. 왜 아샤와 함께 있지 않냐고요. 셀리를 따라 화장실에 간다던 아샤는 그 길로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신분증도 없었고 현금, 신용카드조차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마이와 셀리는 3시간 동안 그 식당 근처 도로, 들판, 숲 정신없이 뒤졌죠. 혹시 아샤가 다른 차를 얻어 타고 갔을지 몰라서 일단 셀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기로 했고요. 자마이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후에도 차를 타고 식당 근처에 있는 그 바닷가 등대와 절벽까지 돌아다닙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2시간 동안 주변을 뒤졌지만 아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자마이가 혹시나 싶어서 그 아이폰 찾기 앱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마지막 지점이 집과 가까운 곳이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겨우 이틀 후에 집 밖 수풀에서 아샤의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이게 아샤가 자신도 모르게 떠나기 전에 떨어뜨리고 간 건지 혹은 일부러 버리고 간 건지도 알 수 없었죠. 실종일로부터 사흘 동안 아샤 찾기는 계속됐습니다. 자마이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근처 집 주변에 다 뿌렸고요. 친언니와 친구들도 다 나섰죠. 그러던 중 이웃 남자 에디가 사실 그 실종 당일 아침에 자신의 집 뒤에 트레일러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샤와 마주쳤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에디한테 자마이가 우리 집 개를 자꾸 때려요. 그리고 제가 그 조이 죽였어요. 라는 이런 황당한 고백을 했고요. 이웃집 남자 에디는 이미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빨리 집에 가라 라고 달래게 되는데 이때 아샤가 재킷을 땅에 떨어뜨린 채 사라져요. 그래서 에디가 이 옷을 다시 가져다 주죠. 에디가 아샤를 본 건 실종 전입니다. 하지만 실종 후의 목격담도 나왔어요. 몇 주 후인 10월 2일이 돼서야 한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실종 4일 정도 됐을 때 한 마트에서 서핑보드를 탔던 아샤를 봤다라는 제보를 받습니다. 경찰이 찾아가서 아샤 사진 들고 이런 여자 왔었냐 했지만 별다른 정보는 얻지 못하죠. 그 목격담에 대한 이제 그 실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에딘의 뒷마당에서 아샤가 떨어뜨렸다던 재킷, 이게 그날 아샤가 입고 갔는데 실종 지역 그 바닷가 등대 근처 오솔길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아샤가 여기까지 왔었다고 추정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녀의 흔적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배우자나 애인이 가장 먼저 조사를 받긴 합니다. 하지만 자마이는 실종 당일에도 그 순간에도 그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선 배제되었죠. 수사관들은 아샤가 성인이고 또 사라진 시점이 대낮이고 식당 손님과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납치라고 보긴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순 실종이라고 보기에도 매우 독특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도 담당 수사관이 아샤가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건지 예측을 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보자면 먼저 식당이 바다와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녀가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거나 빠졌을 수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다른 차를 얻어 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식당 부근에서 1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납치되었다는 가정도 있었죠. 혹은 아시아가 미리 사라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떠나버린 자발적 실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는 다양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아샤의 엄마는 딸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을 때부터 대마초나 마약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신적 심리적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이 혹시 마약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인되지 않았죠. 아샤가 보여준 비이성적인 행동을 봤을 때 물론 정신병이 의심이 되는데요. 실제로 엄마의 증언에 따르면 집안 내력에 정신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모두 정신병에 걸린다고 볼 수는 없죠. 아샤의 엄마는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호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날아왔고요. 여전히 딸의 얼굴이 있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물론 가까이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어떤 증상을 겪는지 또 그 주변인은 그걸 딱 접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아샤 사건처럼 며칠간 증상이 이렇게 눈에 띄게 심각해지는 경우는 더욱 드물죠. 아샤가 이젠 실종돼서 그녀가 겪은 게 정신질환인지 아닌지조차 단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아샤 실종 사건.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